문재인 정권의 폭정, 그리고 조국의 가증스러운 그 위선 좌파의 실체를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얼마나 참 마음이 참 들끓어 오르십니까? 저는 지금 어제 그저께 경북대학교에서 시작해가지고 어제 영남대, 오늘은 여기가 대구 계명대학교 동문 입구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구에 있는 주요 명문 대학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느냐. 대구 경북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도 그 흔한 촛불 시위 하나 나오고 있지 않는 이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고 이 대학생과 교수, 이른바 대구 경북의 그 지식인들에게 이 어떤 외부적인 충격, 외부에서 타격을 가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사흘째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교 앞에서 찾아가서 제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개탄했습니다만 영남대학교 앞에 서점이 단 하나가 없었습니다. 경북대학 앞에는 서점이 하나 있었고 영남대학에는 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계명대학 앞에 와보니까 서점이라고는 단 하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대학생이나 대학 교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식인, 그 상징적 존재였습니다만 지금 이 계명대학 앞에는 단 하나의 서점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그리고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서 연수 유학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계명대학교에 처음 제가 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광활하고 이렇게 완벽한 시설, 아마 계명대학은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현대식 이 건축, 이 건물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어제 제가 영남대학도 말씀드렸죠. 150만 평의 부지라고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학이다. 그런데 조국의 그 명백한 범법 행위,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추잡스러운 이른바 희대의 위선 좌파의 실체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대학생, 특히 대학생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는 자격이 없다 저는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지식인인 것처럼 그 모든 특혜를 다 누리며 살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그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그 권위를 이어가고 있는, 지켜가고 있는
계명대학교 교수님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당신은 조국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계십니까? 당신들의 그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 여대 특혜 입학을 했다고 해가지고 온갖 난도질을 해가지고 지식인사회가 몽땅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대 총장을 비롯해가지고 기획처장, 교육처장 그 간부들과 교수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냈던 당신들의 그 눈과 손으로 지금 조국이가 그동안 대한민국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고 하면서 그 누렸던 그 온갖 그 권력, 그 뒤에 숨겨진 조국의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려가지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명대학교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냐 이거. 침묵이 아니라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어떤 교수는 지금도 종편에 나와가지고 완전 조국의 앞잡이, 문재인의 앞잡이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교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수는 마땅히 대학생들의 손으로 퇴출을 시켜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명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가장 훌륭한 캠퍼스를 갖고 있는 이 계명대학은 고요합니다. 정말로 고요합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근본적으로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과 교수들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운동장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좌파의 그 비리와 부정과 이런 것은 철저히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옹호하고 유시민, 그 잘난 유시민, 노무현 정권을 그 잘난 새치혀로 완전히 망하게 만든 유시민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은 법을 위반한 게 한 개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완전히 여러 서류 같은 걸 가져간 것은 저질 스릴러다. 유시민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국이가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 세력의 수준입니다. 수준이에요. 이 조국의 그 판도라 상자를 놓고 볼 때에 좌든 우든 간에 이것은 건국 이후 최악의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범죄. 그런데 이것을 좌우 진영 게임으로 몰고 가는 거죠. 유시민이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노무현 정권은 유시민이가 완전 망쳤고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조국이가 망칠 것이다. 제가 2년 3개월 전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을 때에 제가 예견을 했죠. 예측을 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내가 볼 때 조국이가 망친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국의
그 처참한 몰락, 그 뻔뻔스러운 몰락을 지켜보면서 저는 남다른 감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조국, 유시민, 진중권 이런 자들이 먹잇감으로 삼았던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윤창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신은 살아있구나. 그 뻔뻔스럽고 그 가정스러운 조국의 실체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만약에 끝났다면은 밝혀질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 잘난 조국의 새치혀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뻔했는데, 문재인이가 조국을 법무장관 시키고 그래서 몸값을 더 올리고 총선에 내보내서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했던 그 얼토당치도 않은 그 정사진이 여기에서 암초를 맞아가지고 조국의 몰락, 저는 반드시 이것이 문재인의 몰락으로 저는 연결되다 봅니다. 이것은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렸던 그 최순실 사건보다도 저는 10배, 20배, 100배 더 파급력, 더 저는 이 일화성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완전 조국 가족 사기단, 그 조국의 딸 그리고 그 아들, 그것은 뭐 정말 대한민국 국법으로 다스려야 될 일인데, 지금 이해찬이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법무장관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그 압수수색을 했다,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적폐라고 그랬어요. 적폐 세력이라고. 자기들 정권을 세웠다고 해서 그 논공 행상으로 검찰총장을 시켰는데, 그 윤석열이가 가택 그 수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적폐로 몰아가는 이 아이러니, 이 권력을 잡은 이 이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아마 생생하게 볼 겁니다.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김명수 아닙니까?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다가 대법원장이 됐습니다. 바꿔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춘천 사령관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된 거랑 똑같습니다. 춘천에서 일개 무슨 군대 무슨 사령관을 하다가 국방부 장관이 된 거와 똑같은데, 그 대법원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 어떤 판결을 내느냐, 다시 재판하라. 왜? 말 3마리입니다. 말 3마리. 말 3마리가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뇌물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말 3마리. 이 말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말 3마리 때문에 탄핵을 당한 겁니다. 말 3마리 때문에. 말 3마리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서 받았다는 280억, 300억이라는 그 뇌물은 박근혜 대통령 비밀 통장에도 없고
최순실의 통장에도 없고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돈입니다.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단돈 1원도 뇌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단지 대법원이 이걸 뇌물로 본다. 네?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건 뇌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뇌물이.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프레임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부인이 잘못하면 남편이 책임지고 부인이 10원 빚을 지면 남편이 10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게 바로 쉽게 말하면 경제 공동체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10원을 갖다가 쓴 일도 없고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10원을 준 일도 없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 공동체라는 올가미를 걸어가지고 280억 300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뒤집어 쓴 건데 쉬운 건데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새빨간 가짜 뉴스에서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말 세 마리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한테 말 세 마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실이가 갖고 있는 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타본 일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말을 본 일도 없습니다. 자, 설령 그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최순실이가 삼성을 봐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 세 마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임기가 1년도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을 끄집어내가지고 탄핵시키고 거기에 세월호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근데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와대 안에서 나와가지고 나오지 않고 했다는 그 온갖 추잡스러운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샅샅이 뒤졌는데 모조리 가짜뉴스라는 게 밝혀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판결은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 세 마리 때문에 탄핵을 당해가지고 임기 1년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권자에서 끄집어 내려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33년의 형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건 완전한 이건 인민재판이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지난번에 원비어 때 간첩 혐의로 20년 30년 아무런 증거 없이 때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판결을 문재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사법부가 그대로 뇌물로만 인정한다는 거지 과연 뇌물이라는 증거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증거란 건 뭐냐, 말 세 마리인데 최순실이가 말을 탔으니까 그 말을 뇌물로 본 거야. 뇌물로. 어떻게 이게 뇌물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뇌물로 보자 이거예요. 뇌물로 본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33년일 형을 때릴 수 있느냐. 정말 천벌을 맞을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적용했던 그 잣대를 지금 조국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부도덕
대해서 들이대는 게 바로 계명대학 학생과 계명대학 교수들의 책무요 당위죠. 제가 지금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또 이 국민들이 지나갑니다. 정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쳐다보고 지나가고 있어요. 어제 영남대학보다도 아주 반응이 대단합니다. 영남대학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증오하는 그런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이 지금 영남대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서울대, 고려대학, 연세대학교에 육박할 정도로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놨던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격하운동이 가장 악랄하게 벌어진 대학이 영남대학이에요. 영남대학. 근데 오늘 이 계명대학 앞은 반응이 몇십 배 뜨겁습니다. 제가 일말의 각성, 일말의 자극이라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죠. 절대 이것은 바위의 계란치기가 아닙니다. 학생들 한 명이라도, 교수 한 명이라도 애국심에 불을 붙일 수가 있다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저의 철학이고 소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말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어제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나경원이 자기 입으로 조국은 이것은 인사청문회에 올릴 수 있는 법무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이건 범죄자라고 나경원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서 그런 범죄자를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뭐냐?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하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이가 임명해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인사청문회를 왜 하려고 하는가를 유시민이가 그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유시민이가.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유시민 인사청문회 한다고 하면서 떠들고 삿대질하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임명하지 마라 하면은 문재인이가 조국이 임명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 절대 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연찬회를 하던 중에 그 인사청문위원들, 그 법사위죠. 국회 법사위원들 또 나경원 이렇게 회의하면서 인사청문회는 하기로 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싸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싸울 자세도 안 돼 있고 이 상황에 대한 인식도 안 돼 있고, 이건 말이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를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체가 만약에 조국이를 임명한다면 의원직을 다 사퇴하겠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회를 붕괴시켜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건국 이후 가장 악랄한 그 범법 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법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작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대한민국을 공격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 절대 권력을 누렸던 서울법대 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이란 자의 실체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걸 자유한국당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만약에 조국이를 문재인이가 끝내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 윤창중은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에 저는 앞장설 겁니다. 자유한국당 해체 운동을 바로 이 대구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맹세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할 경우에 완전 조국한테 면죄부만 제공하는 거고, 조국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다 하고 끝낼 겁니다. 완전히 여론전에 10대 빵이 돼가지고 역전을 가져오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조국을 향해서 던지려고 한 그 돌을 자유한국당에 던질 겁니다. 저 윤창중은 만약에 이번에도 또 조국이 를 법무장관에 그 청와대에 올라가서 문재인으로부터 법무장관 임명장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과 함께, 저는 해외에 있는 애국 통포와 함께 자유한국당 해체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저는 벌이겠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오합지졸의 새누리당을 갖고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석기를 구속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지하고 금강산 관광을 철저히 재개하지 않았고, 김정은이가 어떤 도발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 인물을 잘못 써가지고 이른바 친박계가 완전히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좌익의 역습, 그 역습에 의해서 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정말 그 강력한 리더십은 오늘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이번 9월 28일 오후 2시에 윤창중이가 만든 여러 보수우파 시민 세력과 연대해서 만든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의 국민 권기 대회가 경북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 국민 권기 대회, 그리고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구미 생가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리더십을 이어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서 전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국가 중심 세력 총연합의 진군식
제26차 윤창중 정치학기가 열립니다. 오후 2시입니다. 9월 28일 오후 2시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구 계명대학교 동문 앞에서 가진 길거리 논평 1인 시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구 경북대학교 그리고 영남대학교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계명대학교 동문을 찾아와서 윤창중 대표가 벌이는 1인 시위 그리고 길거리 논평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대법원 2심 선고 공판 재판 너무 참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이 우리의 분노가 이제는 분노에 그치지 않고 이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에 부역하는 사법부 이 자들을 우리가 처단하는 날을 기약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